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6월 지방선거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은 이용섭, 강기정 두 후보 간 초박빙 양강구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후보들은 지난주 선대위 구성을 마치고 분야별 공약을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정책 대결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민주당 광주시장 강기정, 이용섭 후보는 출마 선언에서 나란히 경제를 강조했습니다. 먼저 공약 발표에 나선 강기정 후보는 첫 번째 주제로 차세대 배터리 산업 육성 등 광주를 5개의 신산업지구로 조성하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또 영산강과 송정역, 광주역, 효천역 일대 등 광주 5곳을 신활력지구로 조성하는 계획 등 경제 분야에 집중했고 보육과 교육 관련해서도 세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24시간 온종일 돌봄을 추진하겠습니다. 개인 맞춤형 직업, 진학진로, 특성화 플랫폼을 도입하여 실력 광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난주 출마를 선언한 이용섭 후보도 첫 정책 발표로 광주형 일자리 시즌2 추진 등 경제와 일자리 해법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미래 자동차와 인공지능, 바이오 헬스 산업을 광주의 3대 미래 산업으로 꼽고 또 다른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시즌2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미래차 부품 클러스터와 AI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하여 양질의 일자리 13,000개를 만들겠습니다. 민주당 소속 정준호, 김혜경 후보와 정의당 장현주, 진보당 김주업 후보 등도 차별화된 정책 개발과 발표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후보 간 본격적인 정책 대결이 시작됐지만 선거전이 과열될 경우 언제든 네거티브 공방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도 당내 경쟁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호남대 경찰학과 초빙 교수인 주기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위원이 광주시장 출마를 위해 오늘 중앙당에 후보 등록할 예정입니다. 또 하헌식 전 국민의힘 서구을 당협위원장도 오늘 광주시의회에서 광주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전국 시도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 균형 발전 전략과 국정과제를 논의합니다. 광주시는 오늘 간담회에서 광주형 일자리 시즌2와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 등 지역 현안을 요청하고 균형 발전 개선안도 건의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도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 벨트 조성과 국립의과대학 설립 등의 국정과제 반영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 광주와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 후보들을 소개하는 연속보도 순서입니다. 광주구청장 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구청장 선거와 무소속으로 나선 현직 군수와 민주당 후보 2명이 도전장을 낸 고흥군수 선거 출마자들을 유승용, 정아람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최대 격전지 광주 서구는 서대석 현 청장의 재선 도전에 전현직 시의원과 지역 유력 인사 등 민주당 내 오파전 양상입니다. 김보연 전 대통령직 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은 중앙과 지방정부 또 지방의회를 두루 경험한 게 강점입니다. 에너지밸리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으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견되는 공공항 이전에 대비해서도 서창 마륵지구의 가치를 적극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희강 전 대통령직 속 일자리위원회 대외협력과는 광주시 대변인을 거치는 등 공직사회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가졌다는 평가입니다. 소상공인이 확실한 비전과 희망을 가지고 행복해지는 서구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소통 능력과 협치 능력, 이를 통해서 서구를 광주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겠습니다. 배인수 후보는 20년 동안 서창농협 조합장을 역임하며 다져온 조직력에다 경제 전문가임을 강조하며 표밭을 다지고 있습니다. 단역과 이렇게 이전을 하게 되면은 전국에서 처음 문화학교를 한번 설립해갖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대석 현 청장은 서구의 통합 돌봄 시스템 등 민선 7기 역점 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강조하며 재신임을 기대합니다.
행정의 연속선상에서 보면 4년은 너무 짧고 8년 정도 하면 서구가 제대로 반석 위에 세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증된 사람, 일을 잘하는 사람, 서대석입니다. 서구의회와 광주시의회 등 12년 동안 풀뿌리 의정활동을 해온 황현택 후보는 탄탄한 조직력과 지역발전 공약으로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수건사회 및 탄약고 주변을 개발해서 교육, 문화, 관광, 교육 특구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진짜 좋은 여자 사립고등학교를 하나 유치하는 것이 제 선거 공약입니다. 민주당 서구청장 경선은 서대석 현 청장의 당내 평가나 공관위 심사 결과가 선거판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드론 산업과 스마트 농업 등 인구 소멸 위기 해법을 모색 중인 고흥군. 무소속인 현직 군수와 지난해 말 민주당 컷오프를 통과한 출마자들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송기근 현 고흥군수는 스마트팜 혁신 밸리 조성과 국도비 2조 원 확보 등 민선 7기 성과를 내세우며 군민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때 추진했던 각종 대형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또 제가 구상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을 앞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고흥군수 출마가 두 번째인 공영민 전 기획재정부 부의사관은 고흥 한우의 브랜드화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구상을 내놨습니다. 우주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고흥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젊은 청년들이 돌아오는 고흥 반드시 만들고. 박진권 전 전라남도 의원은 농촌 인구 소멸 대응을 위한 전담 기구 운영과 도시민의 원활한 접근을 위한 광주와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잇는 고속도로 개설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발전 가능성이 풍부하나 도시민들이 접근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망 확충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요. 직전 지방선거에서 박빙 승부를 펼쳤던 무소속 현직 군수와 민주당 소속 후보의 맞대결이 다시 한번 이뤄질지 민주당 경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여수 상공회의소가 거액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전임 박용하 회장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박 전 회장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여수 상공회의소가 박용하 전 회장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주요 혐의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입니다. 여수상인은 고소장에서 박 전 회장이 취임 직후인 2015년 3월부터 6년 동안 공금을 관리하는 통장에서 400여 차례에 걸쳐 8억 1천만 원을 인출해 횡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시기 한 병에 약 300만 원짜리 등 고가 와인 1억 6천만 원어치를 공금으로 구입한 뒤 박 전 회장 개인이 운영하는 보성의 골프장에 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상이가 주최한 골프 행사를 상이 관할구역이 아닌 자신의 골프장에서 치르거나 신축회관 건립 과정에 공사비가 부풀려진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수상이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박 전 회장 측이 대외협력 사업비나 명절 선물 구입비라며 증빙 자료도 남기지 않고 공금을 사용했고 이후 구체적인 사용처를 소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회장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 전 회장 측은 공금은 업무 추진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소명했고 와인은 보관시설이 갖춰진 골프장에 보관만 했을 뿐 업무 관련 행사와 선물용으로 썼다고 말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조만간 여수상의 관계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박 전 회장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장흥축협은 직원 A씨가 지난 1월부터 3월 사이 소고기 등 판매품을 무단 반출해 팔고 대금 4억 5천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자체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거래처로부터 사기를 당해 대금을 못 받았다며 횡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의혹이 불거지자 해당 액수를 변상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장흥축협은 농협중앙회에 A씨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고 경찰에 고발한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열리지 못했던 코리아 오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가 3년 만에 순천에서 개막했습니다. 어제부터 엿새 동안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이용대 선수 등 24개 나라 3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합니다.
요수 조발도 해오름 언덕에 조성된 섬섬요수 힐링쉼터 더 쉼이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요수와 고흥 사이 10개 섬을 잇는 섬섬길에 조성된 힐링센터는 농수산물과 기념품 판매점, 푸드뱅크를 갖춘 관광객 편의시설입니다. 해남군이 기름값 상승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기계 면세유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대상 유종은 농기계용 면세유 중 지난달부터 오는 6월 사이에 사용한 휘발유와 경유로 리터당 183원씩 지원됩니다. 주식회사 목포 대양산단이 산단 조성사업비 금융채무 2,700억 원 가운데 잔액 250억 원을 전액 상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양산단 조성과 분양을 위해 2012년 설립된 주식회사 목포 대양산단은 앞으로 사업 결산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한 뒤 오는 9월까지 청산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만여 명이 나왔습니다. 광주에서는 의료기관 집단 감염 등이 이어지면서 어제 오후 6시 기준 9,029명이 확진됐습니다. 전남은 순천 2천여 명, 목포 1,400여 명 등 어제 오후 6시까지 11,07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부터 매달 100편의 국제선을 증편하기로 한 가운데 제주항공이 무안국제공항에서 출발해 동남아로 향하는 국제선 운항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방역당국과 국제선 운항 복원에 대한 실무 협의를 마쳤고 이번 달 안에 운항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선 운항 허가가 나면 코로나19 확산 직후인 2020년 3월 20일 이후에 중단됐던 무안공항의 국제선 운항은 2년여 만에 재개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최하는 광주와 전남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합동 설명회가 오늘 전남 농업기술원 창농타운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채용 설명회에는 한국전력과 한전 KPS 등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참여해 채용 정보를 안내하고 모의 면접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설명회는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이어지며 합동설명회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됩니다. 명절 한식인 오늘 화창한 날씨에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어제 일부 내륙 지역은 영하로 기온이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을 회복했고요. 광주는 6도 안팎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도 21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점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순천과 광양, 구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하늘 맑게 드러나겠고요. 아침 기온 어제보다 1에서 7도가량 높습니다. 현재 기온 장성과 한평 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광양도 어제보다는 약 7도가량 높은 9도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 22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는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16도, 강진 20도, 장흥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4도에서 16도가 예상됩니다. 물결은 대부분 지역에서 잔잔하겠지만 서해 남부 해상은 내일까지 바다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1mm 안팎의 비 예보 나와 있는데요. 양이 워낙 적어서 건조함은 계속되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포근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